오늘은 조회 명령어들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죠. 유닛입니다. 명령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렌슨, 길이에 대해서 디시멀, 10진수, 그 다음 프리시즌,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합니다. 앵글, 각도, 10진법, 그 다음 소수점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본 단위 밀리미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피트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린 반드시 밀리미터가 나와야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도 라인을 하나 그려 보실까요? 명령어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 명령어, 단축 명령어 di입니다. 면적 단축키는 AA고요. 디스트 단축키 DI. 디스턴스, 그리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그러면은요, 여기 이렇게 각 길이 계산이 나옵니다. 디스턴스 200점 8268mm이고, 앵글, 그 두 점 사이의 각도가 29도이고, 수평 방향으로 176.3171이고, 수직 방향으로 96.1441입니다 라고 얘가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 창은 F2키 누르시면 돼요. F2키 누르면 창이 나옵니다. 자, 디스턴스, 제가 조금 아까는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클릭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클릭합니다. 자, 거리는 똑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첫 번째 젠거하고 두 번째 젠거.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각도요. 29도에서 209도로 바뀌었네요. 자, 예전에 이거 아니 불과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점의 0도 방향이요. 첫 번째 점의 0도 방향. 첫 번째 점의 0도 방향. 이해되시나요? 내가 첫 번째로 찍는 점의 0도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반대로 해서 한번 찍어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각도가 29도. 정확하게 29도일까요? 제가 그냥 대충 그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길이에 대해서는 소수점 4자리 나오죠. 근데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없죠. 이거 조금 아까 우리 유닛 명령어 봤습니다. 유니트 보시면 소수점 몇 자리까지요? 4자리까지. 각도는요? 소수점이 없어요. 자, 2자리까지만 볼까요? 다시 디스턴스. 자, 소수점 나오는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 2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디스턴스 명령어 쓰기 전에 유닛을 통해서 미리 단위를 조금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렉탱글 꼭 찍고 골뱅이 1000, 1000이요.
서클 반지름 500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요, 면적이요. 면적 계산하기. 에어리어. 면적 계산하기입니다. 단축 명령어는 AA입니다.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 계산하기가 첫 번째는요, 점을 찍으시면 돼요. 즉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객체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때 이 객체는 폴리선입니다. 조건은 닫힌 도형. 자, 이해되시나요? 닫혀있는 도형을 클릭하시면 돼요. 실제로 명령을 쓰면은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에어리아를 쓰게 되면 이렇게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오와 오브젝트,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예요. 요 뒤에 두 개는 뭐냐면 면적 추가하기와 면적 빼기입니다. 요 두 개는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실제로 면적을 계산하는 건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면적 나오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점 다 됐습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 면적이 계산됐습니다. 에어리아가 있고 면적이 있고 파라미터 둘레가 있고.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에어리아. 자, 여기 원이죠. 이거 원이죠. 원을 클릭할 데가 있나요? 없어요. 클릭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리고 객체 한번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에어리아. 지금 이 사각형은 얘는 렉탱글이잖아요. P라인이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계산 끝났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굳이 어렵게 점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클 중간점에다가 반지름 200부터 할까요? 200, 250, 300, 350. 자, 이동하기. 좀 옆으로 이동하고, 자, 트림으로 제가 잘랐습니다. 자, 얘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선들이 다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선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명령어 중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선을 하나로 연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인 명령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조인 그리고 선을 연결해 줍니다 라고 했던 명령어가 있습니다. 조인 명령어로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됩니다. 자, 다시요.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이렇게 클릭. 그러면 바로 이렇게 면적 계산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면적 계산 한번 해보시죠. 이 두 개의 합산된 면적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개의 합산된 면적이요. 자, 에어리아 보시면은요, 합산된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add 에어리아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점을 찍거나 객체 선택하거나 아니면 면적 빼기를 하거나. 오브젝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add 모드라고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돼요. 다시 찍으라고 나오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면적이 추가가 되고, 여기 토탈 면적 보이시죠? 지금 선택한 면적, 둘레, 그 다음에 토탈 면적, 두 개 합산한 면적이 나옵니다. 다 끝났으면 엔터. 그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합산된 면적만 보여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면적 빼기를 해보죠. 자, 서클을 여기다가 250mm 짜리 서클을 그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면적을 빼야 되는 거죠. 자, 반지름 250짜리 원 하나 그려보시죠. 에어리아, 그리고 면적 빼기 들어가면 안 돼요. 면적 빼기 할 거잖아요. 그럼 면적 빼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요 마이너스 면적 나옵니다. 얘는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는 면적을 계속 빼요. 현재 계산되어 있는 면적에서 계속 빼는 겁니다. 현재 면적이 제로예요. 클릭하면 빼버립니다. 자, 오브젝트, 자, 그 다음 한 번 클릭. 그럼 여기 마이너스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두 번 클릭. 자, 마이너스 면적으로 합산된 거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서브트랙트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add area로 전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add area 오브젝트로 전체를 구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나한테 필요한 면적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면적 빼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면적에서, 지금 현재 구해진 전체 면적에서 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빼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오니까 먼저 add area로 전체만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브트랙트로 바꾼 다음에 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죠. 서클, 여기다가는 하나 추가하죠. 반지름 100, 다시 서클, 여기는 150, 서클, 여기는 반지름 200, 여기는 250. 자, 이 전체의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의 면적, 여기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에어리아, 먼저 add area로 전체 면적을 구합니다. 오브젝트로 전체 면적을 이렇게 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로 필요한 부분을 뺍니다. 그러면 면적 계산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유틸리티 보이시죠? 여기 measure라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어요. 여지껏 공부한 내용. 디스턴스가 거리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라디어스하고 앵글도 있고요, 여기 에어리아까지 있습니다. 맨 아래 보면 요 볼륨이라고 나와 있죠? 요건 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어스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반지름 계산 나옵니다. 앵글이요. 자, 라인이 있어야 되겠군요. 자, 다시 앵글. 자, 클릭하면 두 점 사이의 각도가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제 계산기요. 계산기도 명령어가 두 개예요. 이렇게 보시면 CAL이 있고 CALC가 있고, CALC는 계산기가 뜹니다. 이렇게 계산기가 떠요.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CAL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 명령어 수식이 뜹니다. 여기서 쓰시면 돼요. 3 더하기 5 곱하기 3 18. 자, 맞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파일 복구 명령어가 조금 있는데 가장 쉬운 건 리커버입니다. 리커버예요. 여기 A자를 눌러 보시면은요,
쭉 내려가시면 드로잉 유틸리티에 보시면 여기 리커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 밑에 오픈 더 드로잉 리커버리 매니저가 있어요. 리커버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리커버 있죠? 리커버를 누르시면 파일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작업한 파일 있죠? 선택하고 오픈. 그러면 얘는 이상이 없답니다. 파일 보시면은요, 이렇게 파일 로그가 떠요. 오브젝트 700개가 있고, 그 다음 쭉 다 검색을 한 거예요. 얘가 검색을 해서 수정했는지 한 번 패스, 한 번 검색하고, 두 번 검색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픽스라고 되어 있죠. 수정한 겁니다. 픽스 제로 그러면 수정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잘 오픈합니다. 이게 리커버 명령어입니다. 만약 이 파일이 오류가 있으면 픽스드에서 여기가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떠요. 자, 한번 리커버 명령어로 파일을 오픈해 보시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한 30년 전쯤, 그때는 디스켓이라는 걸 썼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디스켓이 엄청 잘 깨졌어요. 특히 그 여성들 그 핸드백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 100% 깨졌어요. 핸드백 그 똑딱이 단추가 자석이었거든요. 근데 디스켓이 그 자석에 닿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 오픈하면 오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주 간혹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메일로 주고받는다든지 그럴 때 통신상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조금씩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때, 캐드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됐을 때 파일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파일들은 오픈이 안 돼요. 그때 리커버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쭉 계산해서 수정할 만큼 수정하고 딱 오픈해 줍니다. 드로잉 리커버리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대화 상자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제가 오픈했던 내용들, 얘네들이 오픈했던 내용들인데, 여기 파일 보시면 여기 언더바에서 리커버 된 거 보이시나요? 복구한 거? 이 파일을 얘가 복구했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죠? 작업하는데 비정상적으로 꺼진 거예요. 캐드가 비정상적으로 꺼지게 되면 이게 화면에 떠있던 게 그냥 확 꺼져 버린단 말이죠. 그때 여기서 찾는 겁니다. 얘가 오토캐드가 비정상적으로 꺼질 때 이렇게 2개의 파일이 켜져 있었고, 오토캐드가 2개를 리커버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자, 리커버 됩니다. 리커버 오픈해 주는 거죠. 자, 확인. 자, 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지금 리커버 파일 오픈된 거 보이시죠? 리커버. 자, 리커버합니다. 복구합니다. 복구해 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들도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떠요. 그래서 선택하면 요 내용이랑 해서 같이 뜹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종종 요런 거 뜰 거예요.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에서 여기에 자동 저장합니다. 요런 파일들 뜨는 거 있을 겁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커맨드 라인에 이렇게 한 번씩 뜰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자동 저장 파일이라고 하는데,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자동 저장이요. SV 달러로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OP인데 이거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옵션을 실행해 보시죠. 옵션에 보시면은요, 여기 있네요. 오픈 앤 세이브. 여기 오픈 앤 세이브 탭을 누르시면 바로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가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5분마다 세이브합니다. 이 항목이에요. 5분마다 자동 저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10분으로 바꿀 수도 있고 20분 또는 60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짧으면 계속 얘가 저장을 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복구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파일은 어디 저장되느냐? 자, 파일 메뉴에 들어가죠. 파일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보이시나요? 여기 더하기 키 눌러보면 바로 여기에 저장됩니다. C 드라이브에 유저의 컴퓨터 이름에 app 데이터의 로컬의 템프 여기에 저장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찾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F2키 선택하고 F2키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블록 딱 선택하죠. 이때 마우스 오른 버튼 그 다음 복사 그 다음에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클릭. 이 경로가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F2키 한번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일 탐색기를 띄울 건데 파일 탐색기가 단축키가 있어요. 키보드에 보시면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창키 있죠. 그거하고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떠요. 그 다음요.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라고 있죠. 여기가 주소줄인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그 다음 순서를 여기 수정한 날짜 순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요 제일 위에 있는 파일 있죠. SV 달러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이 마지막에 저장한 파일입니다. CAD 작업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저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F2키. F2키가 이름 바꾸기 단축키거든요. 그 다음에 누굴 바꾸냐면 여기 SV 달러를요 DWG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CAD 파일로 바로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서 내가 작업한 게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재빠르게 이것만 복구하셔도 어느 정도 복구는 될 겁니다. 얘는 최소 5분 전 거죠. 그죠? 지금 저는 5분으로 돼 있으니까 5분 전 작업까지는 복구가 된 거죠. 그죠? 면적 계산했잖아요. 조금 아까 앞전 시간에 면적 계산했습니다. 저는 면적 계산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조회 명령어 중에 물론 길이도 재고 그런데 면적 계산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적산의 첫걸음이 면적이거든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덕트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 바닥에 타일이 있어요. 타일 몇 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간단해요. 이 바닥 면적 나누기 타일 면적 하나. 그럼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적산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 전화해서 타일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일 뭐 10개에 얼마다 그러면 내가 계산한 거에 주문하면 되죠. 그러면 단가가 나오겠죠. 그 단가에다가 시공자 그러니까 시공자 그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재료비 들어가야죠. 뭐 본드라든지 헤라라든지 그런 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운송하니까 운송 비용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회사 마진 들어갈 거고 그럼 견적 나오네요. 그래서 적산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적산의 시작이 바로 면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적산에 대해서 한번 언질은 드리고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위는 밀리미터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사각형 그릴 때 1000mm로 그렸습니다. 1000mm에 1000mm
몇 미터에 몇 미터일까요? 단위 환산이 안 돼요. 네, 1m에 1m입니다. 여기 제가 1000단위 찍었잖아요. 요거 1000단위 3개 딱 지우면 돼요. 그럼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m는 10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000단위 자릿수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위 환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1000mm, 1000mm, 에어리아 오브젝트. 자, 여기 얘를 복사했습니다. 카피. 요거 단위가 밀리미터 제곱이겠죠. 그럼 얘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잘 보시죠. 지금 제가 1000mm 곱하기 1000mm 했죠. 1000mm 곱하기 1000mm죠. 공이 몇 개가 붙어요? 6개요. 자, 소수점 빼고 공이 6개가 붙죠. 1000mm니까 즉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1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환산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터 제곱 같은 경우는 공 6개를 지우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쓰는 단위가 자라는 단위가 있고요, 피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린 주로 미터하고 밀리미터를 써요. 그런데 종종 인치도 쓰고요, 피트도 쓰고 자도 씁니다. 인치, 피트는 알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쓰는 단위니까, 공식적인 단위니까. 그럼 저 자는 뭘까요? 옛날 단위예요. 옛날 단위. 옛날 길이를 측정할 때 쓰던 단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자, 근데 요즘도 자를 쓸까요? 써요. 특히 목재 다루시는 분들이 저 자단위를 써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꽤 오래전인데 그 장롱을 사러 갔어요. 이제 결혼할 때 장롱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9자 사실래요? 12자 사실래요? 뭐 한 10자 반 쓰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합판을 사러 가면은요, 제일 먼저 두께부터 얘기합니다. 9T 주세요. 그리고 3자에 6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합판도 그래요. 더 웃긴 거는요, 유리집도 그렇게 써요. 지금 이제 저희 애들이 둘 다 대학생인데, 애들이 4살, 5살 때 꼭 거쳐가는 관문 중에 하나가 물고기 키우기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는데 처음에 플라스틱 어항에다 키우거든요. 근데 걔가 되게 나쁜 게, 이끼가 많이 껴요. 그래서 다시 유리로 갈아타요. 근데 유리로 갈아탔는데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어항 찾아보면요,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반 어항이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한자 반 어항이요. 그게 자반 어항입니다. 길이가 한자 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옛날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럼 한자는 얼마일까요? 한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옛날에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cm였답니다. 뭐 정확한 통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가요? 대략 한 20, 뭐 좀 손이 큰 사람은 한 21, 2 정도 나오겠죠, 그죠? 한 25? 근데요, 한자가요, 이렇게 됩니다.
30.3cm입니다. 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25 끝나고 도량형 환산될 때 정리가 맞나? 6.25 전이었나? 뭐 하여튼 그때쯤 어디에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해방되고 나선가 그때 어디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자가 30.3cm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30cm로 그냥 부릅니다. 한자 그러면 30cm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요, 피트는 뭘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단위잖아요. 피트는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피트인데 어디서 유래된 단어냐면요,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발바닥 하나의 길이. 동양은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길이라면 서양은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까지의 길이가 피트였답니다. 신기하죠? 30.48cm입니다. 이게 1피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거를 12로 나누면 인치가 됩니다. 2.54cm.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에는 길이에 대해서 딱 정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런 걸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휴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의 폭 있잖아요. 방문 폭. 방문의 폭이 얼마일까요? 방문의 폭이 얼마일까요? 방문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휴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170cm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자는 16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서 딱 뻗으면 여기가 2100이요. 이게 방문 높이요. 이해되시나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람을 기준. 그러니까 장롱의 높이도 2100.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있게 쓰려면, 방을 여유있게 쓰려면 여기 천장 높이가 2400.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어깨폭이 얼마일까요? 600이요. 600. 그럼 내가 사무실을 설계할 거예요. 사무실을 설계하면 책상과 책상 최소 폭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쵸? 600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마주 오잖아요. 그죠? 마주 오면은 한 사람은 지나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비켜서 해야 되잖아요. 앞뒤 폭이 얼마일까요? 300. 그러니까 최소 얼마를 줘야 돼요? 통로를? 900. 그래서 문의 폭이 900이요. 이해되시나요? 방문의 크기가 900이 2100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싱크대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싱크대의 높이 얼마일까요? 자, 160이라 그랬죠, 그죠? 여자들 높이 160. 그러니까 저거의 절반. 그럼 80이죠. 800에 50을 더합니다. 5cm 더해요. 850mm요. 그게 싱크대의 높이입니다. 싱크대의 적정 높이가 그렇게 잡혀요. 남자들이 그래서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면 허리 아프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들은 키가 170이 넘어가죠. 그죠? 170이면 얼마인가요? 80 넘어가고, 그죠?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요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은 그래서 남자들 기준으로 저게 만들어져요. 싱크대가 높아요. 근데 LH는 싱크대가 옛날 기준이에요. 싱크대 낮아요. 제가 두 군데 다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대기업 쪽은 싱크대가 높더라고요. 조금 편했어요. 근데 LH로 들어가니까 싱크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변기도 조금 작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휴먼 스케일 같은 걸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하나 또 알아야 돼요.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자, 평이라는 면적 단위가 나옵니다. 한 평, 두 평, 그죠? 아파트 이야기할 때 국민평수 30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평은, 한 평은 얼마일까요? 네, 3.3 미터 제곱입니다. 그죠?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3.3 미터 제곱이 얼마만 한지? 제가 인테리어 설계 처음 배울 때요, 이게 공간감이 없어가지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공간감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자,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만 할 크기일까요?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얘요,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즉 1800 곱하기 1800이요. 180이에요. 180. 1.8m에 1.8m입니다. 1.8 곱하기 1.8 하면 정확하게 3.3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6자에 6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 한지 혹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양팔을 딱 벌린 다음에 이러고 돌리면 이게 한 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한 평의 개념입니다. 헤베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현장 가면은요, 헤베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루베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헤베, 루베 다 알아요. 타일 계산할 때 헤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벽지 하는데 벽지나 이런 페인트 칠하는데 헤베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베가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루베는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일본식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예요. 평방미가 헤베고 입방미가 루베입니다. 평방과 입방에 대한 차이 이해하시겠나요? 이해되시나요? 평방은요, 면적을 말하고요, 입방은요, 부피를 말합니다. 최적이에요, 최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얘는 미터 제곱이고 얘는 미터 세제곱이에요. 부피입니다. 그 헤베라는 단어가 일본식 발음으로 정확하게는 좀 그런데 헤이베에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베라고 합니다. 그게 평방미의 일본식 발음이 헤이베라고 합니다. 그게 헤베. 그 다음에 입방미의 일본식 발음이 류베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루베라고 했습니다. 이 루베는 어디서 쓰냐면 레미콘에서 씁니다. 레미콘 그러면 이제 시멘트죠. 시멘트 회사에다 전화해서 오늘 6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면 차 한 대 옵니다. 12루베 보내주세요. 그럼 차 2대 와요. 이해되시나요? 레미콘 한 대가 1루베입니다. 아니, 6루베. 레미콘 한 대가, 물론 이제 큰 차가 있기는 있어요. 6루베보다 큰 차가 있는데 기본 6루베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20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면 3대하고 조금 더 오겠네요. 총 4대 오겠네요. 3대면 18루베죠. 20루베 얘기했으니까 4대가 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됩니다. 하나 더 있네. 이런. 자, 비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중이요. 비중은요, 물,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의 무게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 가로 세로 높이 1cm의 부피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뭐 0.4에서 한 0.8 정도 나오죠. 수종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철의 비중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기계 쪽 하시는 분들이 철을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기계 쪽에서는 철의 비중 7.6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7.6배가 더 무겁다는 얘기죠. 나무 같은 경우는 0.4에서 0.8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물보다 가볍죠. 그럼 아, 뜨겠구나. 무겁네. 가라앉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도면을 그렸어요. 도면을 그렸는데 실제로 기계 쪽에서 철은 1kg당 단가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킬로그램당으로 나와요. 전화해가지고 철공소가 아니지, 저기 전화해가지고 오늘 1kg당 얼마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kg당 9,800원입니다. 뭐 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한 철판의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철판의 중량. 철은요. 그러니까 아니, 중량은 부피에다가 비중을 곱하면 됩니다. 부피에다가 비중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좀 단위가 달라요. 보통 가로 세로는 미터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밀리미터로 쓰고 그 다음에 비중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킬로그램 중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단위가 미터하고 밀리미터하고 센티미터 세제곱이죠. 단위가 달라요. 근데 가로 세로는 미터로 계산하고 그 다음 높이는 밀리미터로 계산하고 그냥 비중 그대로 계산하면 킬로그램 중량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거죠. 중량, 그러니까 매입가죠. 철을 매입한 매입가에 운송비에 가공비에 인건비에 회사 마진, 그러면 이제 견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그래도 캐드를 배웠다라고 하죠. 자, 라인 수평 방향으로 100mm. 그 다음 서클 보니까 파이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반지름 80. 자, 특성 일치죠. 서클 파이 10mm, 서클 지름 아니 반지름 10mm.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라인 여기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라인 탄젠트 2번 써야 돼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요. 이 안쪽에 작은 원과 아니 이 안쪽에 큰 원과 여기 작은 원이에요. 그리고 5mm 옵셋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필렛 반지름 2mm. 자, 여기 트림으로 끊고요. 짜투리도 끊고요. 자,
랭슨 델타 5mm. 자, 요렇게까지 그리면 돼요.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라 어레이요.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숫자 3개. 이때 오서시에이티브는 꺼져 있어야 됩니다. 클로즈. 필렛 반지름 30mm. 다시 필렛 반지름 4mm. 마지막으로 트림. 자, 완성시켜 보시죠.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X라인 원점 아니 0도 90도. 자, 이 가운데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수직이요. 그 다음 옵셋 22mm, 옵셋 2.5mm. 자, 특성 일치. 자, 필렛 이번엔 반지름 0으로요. 자, 이렇게 되겠죠.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 그 다음 반지름 65, 그 다음 옵셋 11. 트림. 그리고 다시 랭슨 델타 5mm.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부터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여기 보시면은요, 반지름이 10인데 중심은 여기 있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떨어져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거 중심선이죠. 이 원에서 10mm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중심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옵셋 10mm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선과 이 원이 만나는 교차점이 이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인 원. 네, 나머지 트림 이 지우고 트림. 그러면 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옵셋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옵셋하면 원의 중심점이 나옵니다.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5mm, 여긴 반지름 19mm. 필렛 반지름 19mm, 필렛 반지름 5mm.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기본값입니다. 나머지는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요. 선택하고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 4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 겁니다. 요가 제목 조금 어렵습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자, 여기에 서클이 그려집니다. 반지름 33.6,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8.4. 그런데 여기 각도가 이렇게 28도랍니다. 우리 이거 로테이트로 돌리면 돼요. 로테이트. 자, 그냥 돌리지 마시고요. 카피.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플러스, 이렇게 돌리면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라 그랬습니다.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근데 마이너스 28도. 자, 특성 일치. 반대 방향은 삭제. 자, 서클 반지름 6.4mm, 옵셋 6.4mm. 반지름만큼 옵셋하는 겁니다. 특성 일치. 자, 이걸 트림을 하셔도 좋고 필렛을 하셔도 좋고,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트림입니다. 그리고 랭스는 델타 5mm. 그러면 요 가운데는 끝났습니다. 자, 가운데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얘가 밑으로, 그 다음에 밑에 그려진 선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옵셋 45mm, 다시 한번 옵셋 106mm. 근데 106mm를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선이에요. 여긴 중심선이고 여긴 끝선입니다. 밑으로 10mm 더 내려와야 돼요. 얘도 10mm 옵셋해야 합니다. 자,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체크하고, 자, 트림 랭스는 델타 5mm. 그 다음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5mm.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로테이트 합니다. 47도. 로테이트 역시 카피합니다. 카피 47도. 그 다음에 옵셋 10mm. 그럼 이렇게 딱 붙는 선이 나옵니다. 중심선에서 그렸기 때문에 딱 붙는 선이 돼요. 선 정리하고, 자, 필렛 반지름 0. 그래서 트림 하시면 됩니다. 랭스는 델타 5mm. 무한대선이라 안되는군요. 다시 로테이트 카피, 네. 마이너스 47도, 옵셋 10mm. 자, 특성 일치. 필렛 트림 랭스는 델타 5mm. 자, 여기도 트림 랭스는 델타 5mm. 자, 여기도 트림 랭스는 델타 5mm. 다시 여기도 랭스는 델타 5mm.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여기도 트림으로 지우고, 다시 랭스는 델타 5mm.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다시 옵셋 71mm, 서클 반지름 5mm, 다시 한번 10mm, 여기도 로테이트, 자 카피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특성 일치, 그 다음 선 그려주고요. 필렛, 나머지 트림. 자, 확대해서 선 잘라주고요. 자 다시 로테이트, 카피 10mm, 옵셋 10mm. 자 선 그려주고요. 필렛, 그리고 트림. 자, 특성 일치. 요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5mm, 옵셋 45mm, 중심선에서 필렛 반지름 10mm,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특성 일치. 자 트림으로 필요없는 선 지워주고요. 랭스는 델타 5mm.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해야 돼요. 옵셋 38mm, 옵셋 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특성 일치를 해주고요. 여긴 트림, 필렛 반지름 2.4mm.